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TV의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중 1.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중에서 2. 호흡기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게 2니까 1이 있었겠죠. 1이 뭐였던 기억이 나십니까? 1은 소화기계였어요. 그쵸? 이를 소화기계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가 봤던 영역들이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요렇게 6가지가 있었어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얘네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외우는 것들, 외우기보단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호흡기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기계는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제 호흡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모아 놓은 거죠. 네. 호흡기계는 산소 섭취와 이산화탄소의 배설이라는 가스 교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노화에 따라서 호흡기계는 1. 폐포의 탄력성 및 폐활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찬다. 자, 여기 있죠. 폐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의 여기 옆에 영상을 보면 우리의 폐 안에는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아주 많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주머니라 하기 좀 그렇고 풍선 같은?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진짜 포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폐포라고 합니다. 이 포도송이 하나하나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이 폐포가 이제 노화가 됨에 따라서 탄력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폐활량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면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쉽게 숨이 찹니다. 자, 2번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그다음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4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량의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서 들이마시는 공기를 효과적으로 가습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호흡기계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있었던 게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자,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진 걸 말해요. 원인은 흡연, 매연의 노출,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요, 부종, 과체중, 검은 피부색, 호흡곤란,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를 동반한 기침. 자, 요게 좀 독특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하얗거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객담입니다. 자, 보통 만성기관지염 이렇게 나오면 이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은요,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를 동반한 기침, 하얗거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객담, 이게 화농성 객담 등이 증상으로 들 수 있고요. 치료는요, 금연, 오염된 공기의 노출을 피한다. 왜? 원인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금연을 하고 오염된 공기의 노출을 피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좁아진 상태라고 했죠. 처방받은 약물인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서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를 배출해서 이렇게 배출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 폐렴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물질에 의한 감염의 결과로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서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폐에서의 가스 교환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폐렴에 의해 가래와 같은 산출물이 폐엽에 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폐가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요,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흡인성 폐렴 이렇게 세 가지가 원인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은 뭔지는 아시겠죠? 네, 흡인성 폐렴은요, 흡인, 음식물이나 뭐 이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기관지, 폐죠. 그래서 기관지가 폐염증에 그러니까 기관지 폐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폐렴이라고 합니다. 자, 증상은요.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방하고 치료는요. 산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체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침하고 심호흡하고 규칙적인 환기와 적절한 습도 및 온도 유지고요.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 및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폐렴이 걸렸는데 왜 체위 변경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자, 폐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흡인성 폐렴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체위를 좀 누워있는 체위를 조금 상체를 조금만 들어주어도 기관지로 넘어가는 이 기도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자, 연화장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삼킴, 섭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꿀꺽 하는 여기에 꿀꺽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연화장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이래요. 그럼 뇌졸중 대상자들은 아마 좀 누워 계실 확률 좀 많으시겠죠. 그쵸? 왜냐하면 연화장애까지 왔다 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근육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가 올 수 있는 합병증은요. 어떤 거? 흡인성 폐렴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폐렴.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조금씩 많이 이제 꼬아서 나온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왔어요. 자, 다음은 천식입니다. 천식. 자,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기도의 과민 반응으로 기관지 부종과 근육이 수축해서 기도가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요, 감기, 비염,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심한 운동 후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황사, 매연, 먼지,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런 기후변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요, 천명음이 있어요. 자, 천식은 천명음이랑 같이 붙어 다닙니다. 자, 천명은요, 숨을 내쉴 때 어르신들 중에서 왜 쌕쌕거리면서 숨을 내쉬는 분들 있으시죠? 호흡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 이걸 천명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기침, 호흡곤란, 기도경련, 가래, 알레르기, 비염 등이 증상으로 들 수 있고요. 치료 및 예방은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뭐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뭐 날아다니는 것들, 뭐 오염된 것들, 황사나 매연, 뭐 이런 것들 있죠. 먼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 등을 피해야 되고요. 날씨 변화도 피해야 돼요. 왜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천식이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원인이니까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도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날씨 변화를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침구류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천식은요, 먼지예요, 먼지. 천식은 먼지고요. 이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한답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 커튼이나 천 소파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천은 먼지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기관지 확장 흡인기 사용법입니다. 자, 사용 전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용 전 뚜껑을 열고 흔듭니다. 그다음 머리를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쉬어요. 왜냐하면 이게 흡인기잖아. 흡인.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약을 내가 같이 들어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들어 마셔야지 잘 들어가겠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쉽니다. 흡인기를 물어요. 양 입술로 물어서 약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인되게 흡인기를 눌러줍니다.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어 마셔야 돼요. 약이 폐에 도달되게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천천히 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마셨는데 금방 숨 차다 훅 내버리면 약이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다음 투약까지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1분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복 투약이 되니까 1분간을 기다리시고 1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흡인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일단 다 끝났어요. 이제 흡인기 뚜껑을 덮습니다. 매일 뚜껑을 열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요양보호사가 기관지 확장 흡인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고요.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 그러면 뚜껑을 열고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행동으로, 그 다음 언어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호흡기계 중 폐결핵입니다. 자,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 침범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 폐결핵이잖아요. 그쵸? 폐에 결핵균이 감염이 된 거예요. 호흡기 감염,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건강의 약화, 영양 부족, 당뇨병, 악성 종양, 만성 신부전,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이 폐결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있어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마른 기침, 점액성 및 화농성 객담, 흉통, 호흡곤란 등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예방하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왜냐하면 초기에는 무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폐결핵은요,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보호 장구 있죠.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요. 그래서 폐결핵 환자를 도와드려야 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가 필요한 질환은 하면 폐결핵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폐결핵은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요. 객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폐결핵이에요. 자, 호흡기계 건강상태 관찰이에요. 흡연 여부를 질문하고 기침을 하는지, 천식은 또는 호흡곤란 같은 만성 폐질환의 증상 여부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호흡곤란과 피로감이 있는지도 관찰하시고요. 누워있거나 이동 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도 관찰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동 시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기관지염 혹은 폐렴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다음, 폐의 탄력성 감소로 인한 비효과적인 기침을 관찰하고요. 기침을 할 때 객담이 동반되는지와 객담의 양상을 관찰하셔야 돼요. 천식이나 호흡기계 알레르기가 있는지, 객혈이 있는지, 천명음이 있는지, 독감 예방 접종의 여부와 접종 시기에 대해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요양보호사의 활동이에요. 이 요양보호사 활동은요, 호흡기계를
봤을 때 요양보호사 활동이에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활동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왜요? 요양보호사가 부정확한 판단으로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혼란 및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결핵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 내지는 결핵인 것 같으니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혼란하고 걱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호흡 상태 변화가 관찰되어 간호나 의학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가족과 상의하고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에게 신속히 보고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죠? 네, 가족과 상의하고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불안해하므로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잘 준비해서 안심을 시켜주셔야 하고요. 호흡곤란 중에는 상체를 올리는 자세를 취해주고 최대한 편안한 호흡을 유도하면서 옆에 있어 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관에 보고한다. 그리고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시켜야 합니다.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요. 얼마? 2주에서 1개월 이후 뭘 한다고요?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호흡기계에 관해서 강의 영상을 찍었고요. 자, 호흡기계에는 뭐가 있었죠? 만성기관지염과 폐렴, 천식, 폐결핵이 있었습니다. 자, 호흡기계에는 요 4가지밖에 없었어요. 요 4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